자, 오늘도 이 HLB 주주분들은 상당히 우울한 하루를 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시간 외의 장에서도 지금 또 많이 빠지고 있죠. 1%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은 나스닥 선물이 1% 이상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외에서 하락하는 부분은 지금 HLB 뿐만 아니죠. HLB가 0.8% 정도, 삼성전자가 0.5%, CMG제약이 0.5%, 뭐 대부분 이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헬릭스미스 1.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미국의 이런 영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자, 유무상증자가 잘못된 선택일까? 잘못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런저런 임상을 하고 이 글로벌 항암 신약 회사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겠죠. 하나보다는 3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하고 실행에 옮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뭔가 이 여러 가지 라이선스 인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 얼추 나와 있을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IT사를 인수를 한 부분도 한 10개월이 걸린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하반기에 또는 또 상반기에 이렇게 두 가지 이 라이선스인을 할 텐데, 자,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어디를 할지가 어느 정도는 몇 가지가 추려져 있겠죠. 추려져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시너지 또는 이 항암제 앞으로의 이런 시장에 큰 역할을 하는 바로 돈이 될 만한 그런 항암제 만들어져 있는 걸 라이선스 인을 한다 그랬죠. 당장의 현금 흐름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삼상 진행하고 있는 부분.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캄넬리 주마비 아니냐, 또 뭐가 아니냐, 이런 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뭐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죠. 아무튼 좋은 결과물을 좀 가져오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지금 돈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돈은 필요한 상황이고, 유증을 하느냐, 시비 발행을 하느냐, 뭐 그 차이겠죠. 자, 그러나 주주에게 먼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무상 증자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가니까 했겠죠. 그리고 한국투자와 하나대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니까 총액 인수에 동의를 했겠죠. 자, 그러나 지금 뭐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유무상 증자는 이 외인 기관 공매들은 상당히 이 유무상 증자를 이용해서 주가를 누르기는 상당히 용이한 상황입니다. 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많이 사라져 버리는 상황이죠. 단기적으로입니다. 그것도 단기적으로죠. 자, 그래서 이 4월 20일 기준일이고 5월 25일 날 확정일이죠. 금액이 확정이 되는 그런 날짜인데, 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6월 이후에는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멀리 생각을 깊게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유무상 증자가 정말로 이 돈을 많이 회사로 걷어들인 후에 회사 문을 닫고 그냥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렇다고 보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죠.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이제 리보세라닙이라는 부분이 실제하는 약이고, 항서제약과 지금 상당히 많은 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금 하고 있죠. 항서제약은 중국의 1등 제약사입니다. 그리고 올해 FDA 승인 신청을, 리보세라닙은 올해 FDA 승인 신청을 하는 부분이고,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 정도 되겠죠. 아무튼 조금 늦어진다면 내년 초, 계획대로 된다면 올해 말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보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장기로 보고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5개월째 되고 있죠. 아주 지치고 힘들 만한 시기에 더 지치고 힘든 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자, 그것마저도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장기로 보고 정말로 이 성공을 하면은 기업의 가치는 정말 크게 변화가 생길 거다라고 그 부분을 믿고 간다 그러면, 오직 믿음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지를 해주는 게 주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무상증자 이번 한 부분이 봤더니 뭐 엉뚱하게 갑자기 뭐 화장품을 산다고 하더라, 또는 뭐 갑자기 뜬금없이 전기차가 잘 나가니까 뭐 전기차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믿음이 확 떨어지겠죠. 확 떨어지겠지만 지금의 이 유정을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리보세라닙 관련된 부분이죠. 자, 그리고 로열티를 가져오는 부분이고, 또 라이선스 인을 통해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또 투자를 하는 부분이고, 파이프라인을 추가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방향성이 뚜렷하죠. 그렇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HLB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은 믿지 못할 부분은 아직까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믿지 못할 뭔가를 발견할 만한 부분이 지금 안 보이죠. 없습니다. FDA 승인 신청도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하지 않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전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단지 유상증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한 2개월 또는 3개월 정도 주가가 아주 지지부진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믿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의 흐름은 단기적으로 이거는 시장에 뭐 어쨌거나 대규모 유상증자는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모멘텀을 찾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내가 다른 쪽에 가서 이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도 되겠죠. 해도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이제 가능성으로 보면은 5월 25일까지는 크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은 크게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 확정일이 5월 25일이죠. 자, 그리고 신주 배정일이 4월 20일이니까 그렇게 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모르죠. 이게 시장이 이제 6월 달을 준비를 점점 이제 해야 되니까 미리미리 좀 사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주가는 좀 더 빨리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인 지금 그 기간 동안을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큰 주가 상승을 좀 막을 만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만한 이런 사건이 지금 유상증자, 대규모 유무상증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루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루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지루하지 않게만 가면 되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응원을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만 가면은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장기 투자자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겠지만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쉽지 않죠. 어떠한 이런 충격파가 나오게 되면은 그 충격파의 정도에 따라서 계속 이제 데미지가 누적이 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이제 케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런 부분은 결국은 본인의 선택이죠. 본인의 선택입니다. 자, 이제 횡보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주식이라도 좀 모아봐야 되겠다. 나는 그래도 이 회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법,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믿지 못할 부분은 일단 약이 진짜이고 자금의 사용처를 봤더니 전부 회사의 이 가치 증가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다라 라고 판단을 한다면 믿고 가는 거고, 그렇게 믿더라도 주가는 당분간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잠깐 이제 팔았다 샀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제는 이런 대규모 유상증자라는 그런 상승의 걸림돌이 하나 걸려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또 이렇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흔들려서 다른 쪽에 가서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다가 투자를 하다가 와야지 하고 갔는데 막상 이제 이렇게 가보면 다시 이제 그런 의구심이 든다 그러면 다시 들어오긴 좀 쉽지 않겠죠. 자, 그렇게 보통 장기 투자는 끝이 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죠. 자, 제가 이제 제 후배 그 메디톡스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자, 이 메디톡스도 처음에 이제 보톡스 대용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사무실에 뭐 사람 뭐 한 10명 정도 앉아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뭐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 유명한 보톡스 대용을 만들어낸다고 저렇게 작은 회사가 뭐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투자를 하고 주가는 계속 지지부진하죠. 아주 오랫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거의 한 1년 가까이죠. 이렇게 오래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구간을 참아낸다는 것은 정말로 보통 사람의 이런 이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참아내지 못하겠죠. 야, 이거 더군다나 이거는 바이오인데 이 보톡스 대용품을 만든다는데 야, 이게 정말로 이 작은 회사가 몇 명 둘러앉아 가지고 진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다 내가 정말로 베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베팅 못합니다. 이거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투자를 했는데 1주, 2주, 3주, 4주 쭉 좀 올라가는 척 하더니 또 내려와 버리고 올라가는 척 또 내려와 버리고, 이게 거의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9개월 정도 됐죠. 9개월 동안에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못 버팁니다. 이거 사기 회사구나. 이거 어디서 보톡스 대용품 만든다고 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주식 장사하려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개미들 등쳐먹는구나. 뭐 그렇게 뭐 생각을 하겠죠. 여기 투자를 했는데 뭐 좋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상장이 돼가지고 자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제 투자를 딱 했다 라고 했는데 투자를 하고 나서 요 정도에서 이제 좀 잘 되는가 보다 하고 투자를 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길래 이제 진짜 좀 잘 만드는가 보다 하고 여기서 내가 딱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러고 거의 1년을 내려가죠. 여기가 3만원이니까 3만원에 매수를 했다면 15,000원이니까 반토막 난 거죠. 그것도
거의 한 9개월 동안 들고 있었더니 반토막이 난 겁니다. 실제로 제 후배가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요 꼭대기는 아니지만 27,000원 언저리에서 샀는데 여기에서 계속 가서 1년 동안 고생을 했죠. 그러면서 주변에서는 전부 다 걱정을 다 했습니다. 이게 야 이거 내가 진작에 팔아야 하는데 여기서라도 좀 손절하고 나오지. 그렇게 다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되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죠. 자, 그러나 이 당사자는 무조건 된다. 이게 자기가 공부를 해봤더니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더라. 진짜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믿은 거죠. 그러고 이제 계속 흘러갔습니다. 그러고 결국은 1년 넘게 기다려서 본전이 왔죠.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축하한다고, 야 그래도 네가 뚝심이 있어가지고 본전까지 만들어 냈구나. 자 이제 팔아야지. 뭐 그렇게 이제 막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계속 기다렸죠. 이제 시작인데 팔 이유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회사가 제대로 크게 성장하는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올라갑니다. 이게 여기에서 사면 좋겠지만 여기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알 수 있지. 만약에 이게 요렇게 가서 요렇게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서 80만원까지 갔다 그러면 여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면 이거는 잡지 못합니다. 내가 장기 투자 이렇게 생각했다 해도 여기서 요 정도 왔다가 28,000원 찍고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80만원 가버리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샀는데 그렇게 될 줄 알고 샀는데 한 1년 동안에 거꾸로 가죠.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 타이밍을 잡기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승해 올라서면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리보세라닙이 FDA 승인을 통과했다. 그런 시점 정도가 되겠죠. 비교를 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이 메디톡신을 성공을 시키고 해외도 이제 수출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때 당시만 해도 적자고 돈을 못 벌었겠죠. 계속 연구개발 연구비로만 계속 탕진을 하니까 계속 시비 발행 뭐 그랬겠죠. 그렇지만 이때부터 결실을 맺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기업 가치가 변화되기 시작을 했죠. 자, 그렇게 변화가 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월로 이제 좀 보면은 자, 그 시점이 요 시점 정도 되죠. 고속도로 톨게이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년, 2년, 3년, 4년 정도 이제 되면서 회사가 본격적으로 상승 궤도를 타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끝까지 버틴 그 친구만 이 달콤한 핑크 다이아를 실제로 다 가져갔습니다. 다. 여기에서 투자를 해서 1년 동안 마음고생하고 그러나 이제 신념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니 마음고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기다리고 1년 기다린 시간 1년까지 치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이죠. 자, 5년 동안에 그냥 지고 있었죠. 끝까지 지고 있었던 결과가 뭐 3만원 언저리에 사서 60만원 언저리까지 간 겁니다. 자, 5년 걸렸죠. 5년.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도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다라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피터 린치가 이야기하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경험을 해봤더니 다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걸 해내는 사람들은 정말로 극소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잔머리를 막 굴러대죠. 그렇지만 이렇게 뚝심 있게 이 배포를 가지고 인내하는 사람은 이 주식판에서 정말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진짜로 하려고 하면은 정말 강력한 믿음이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지금도 마찬가지죠. 잘 믿고 왔는데 유상증자 했다는 부분 때문에 이제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유증을 안 했다 그러면 돈이 계속 필요하죠. 임상을 하는데. 그랬으면 시비 발행을 계속 했겠죠. 그러면 시비 장사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테고 유증을 하니까 주주들 등쳐먹는 사기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정진 회장께서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바이오 시밀러 한다고 뭐 이러쿵저러쿵 그러면서 공매도들한테 시달리고 그런 부분은 이 초창기 이제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확실한 걸 원하죠. 그런데 이 확실한 거를 다 확인을 하고 이제 확실하구나 하고 아마 시장은 반응을 할 겁니다. 그때 반응을 할 때는 주가는 50만원에서 반응할지 100만원에서 반응할지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죠. 다 확인했더니 이게 진짜였구나 이제 승인이 나고 그러면 그 뒤를 봤더니 삼성바이오보다도 위암하고 간암하고 그것도 1차로 진행을 하고 있네. 그러면 삼성바이오보다도 더 이 수익성이 앞으로 더 좋아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이 메이저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쯤이면 이 기업의 가치는 시가총액이 상당히 많이 상승이겠죠. 그러면 이 대가를 치러야 할 부분은 상당히 높을 겁니다. 지금 3조에서 4조 왔다 갔다 하는 요 수준에서는 지금 이 실제로 이게 될까 말까 뭐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다들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실패하면 어쩌지? 그래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말로 하늘에 운을 맡기고 크게 도전해봐야 할 이런 모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모험을 안 하려면은 기다렸다가 다 확인을 하고 정말로 승인을 받아냈구나. 내가 그때는 의심했는데 이제 보니 정말로 진심이었구나. 그리고 리보세라닙은 진짜였구나. 그리고 에스모 아스코에서 이 선정된 약이 FDA 승인 신청을 못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더니 그것도 진짜였구나. 그때 가서 이제 다 확인이 되겠죠. 자, 다 확인하고 이제 진짜였으니까 이제 나도 이 HLB 주주가 되어서 열심히 응원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살라고. 자, 그러면 8만원, 9만원쯤이었으니까 이제 한번 볼까? 딱 보면은 그게 얼마가 돼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게 확인의 대가입니다. 자, 지금은 믿느냐 못 믿느냐의 차이고 그리고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지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평가가 상당히 이렇게 낮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시가총액이 좀 높다 그래서 이게 무슨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이 리보세라닙과 HLB의 이런 상황 그리고 리보세라닙의 이런 가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구글이 처음에 이 크롬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대항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왔죠. 그 달랑 그 소프트웨어 하나인데 그게 정말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고 있는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치고 정말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당연히 상대가 무려 공룡기업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인데 그걸 크롬이라는 이걸 만들어 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저걸 제껴낸다고 장난쳐? 막 이럴 겁니다. 그랬겠죠. 그러나 그때 아주 불확실할 때 이 벤처기업일 때 중소기업일 때 그 부분에 대한 베팅을 한 미국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도 100만 달러 베팅하겠다. 나도 뭐 1000만 달러 베팅. 이런 식으로 막 베팅을 했죠. 그때 베팅해서 끝까지 이제 이거는 실패하면은 그냥 뭐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공하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렇게 베팅을 해서 계속 기다린 사람은 정말 몇 배가 올랐을지 뭐 상상이 안 되죠. 1000배는 넘게 올랐겠죠.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 구글 초창기에 이렇게 투자금 모집할 때 거기에 나도 베팅을 한번 해봐야지 하늘에 운을 맡기고 베팅 해보겠다
그냥 뭐 소프트웨어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런 브리핑 가지고 그래? 근데 이건 진짜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이렇게 100만 불 이렇게 딱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구글 주가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 초창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1000배는 적어도 넘게 수익이 났겠죠.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확인의 대가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리보세라닙이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은, 리보세라닙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실패를 할까,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FDA 신청하냐 마냐, FDA 신청이 늦어지면 어쩌냐. 자, 그거는 아주 단기적인 시각이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걱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뭐 회사에서 준비되는 대로 진행을 하겠죠. 그게 진행을 아예 안 한다 그러면 그거야 문제가 되겠지만, 회사에서는 지금 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상반기에 진행이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느냐 못 믿느냐의 이런 정말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단기적인 이런 흐름을 본다면 상당히 이 기분이 뭐 썩 좋지 않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겠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그래 어차피 나는 사고 팔고 안 하고 나중에 노후를 보고 투자를 한 사람이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은 유상증자를 받는 가격이 떨어지죠. 더 싸게 내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되죠. 내가 정말로 장기로 믿고 약의 가치를 믿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합니다. 그걸 내가 못 믿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